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수업했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구조에 가다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형사소송법은 범죄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되고, 또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방금 말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대요. 지금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는 법관이 자유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어,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증거재판주의가 있는 이유는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럼 옆에다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증거재판주의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범죄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되고, 이때 인정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어야 된다. 네, 이게 증거재판주의다. 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다?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가 어떻다?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 증거가 중요하대요. 증거 여러 번 나오고 있죠. 형사소송법의 증거, 그러니까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이 증거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증거 능력과 증명력으로 구별하고 있다. 먼저 증거 능력이라. 네, 지금 우선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네, 증거 능력은 뭐다 말했고, 또 증거 능력이네요. 이번엔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위법 수지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등의 세 가지 원칙이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세 가지를 또 설명을 해주겠죠. 네, 자, 위법 수지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위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자백 배제 법칙 여기 나왔던 거,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전문 법칙. 네, 자, 증거 능력과 관련된 거였죠. 그다음 전문 증거니까 이거는 같은 내용일 거고, 딸려있는 문단일 거고. 자, 쭉 넘어가서 한편, 여기서 우리가 멈춰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네, 증명력 여기서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증명 능력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증명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그리고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자백 배제 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증명력이 가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증거 능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증거 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거, 법률상의 자격이다. 자, 증거 능력이라는 거는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있는 어떤 거,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법률상의 자격.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네, 있는 증거, 이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네, 사실 인정이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증거 능력이 없으면 사실 인정의 자료로도 쓸 수가 없다. 아예 쓸 수가 있는지 그 자격의 여부다라는 게 포인트였어. 자, 증거 능력의 요건을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증거 능력에 지금 방금 찾아봤었죠. 어떤 거 있다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 여기 세 가지. 좀 내용이 많으니까 아래쪽으로 구별 지어서 적어 볼게요. 네, 배제되는 조건. 증거 능력에서 배제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자백 배제 법칙. 세 번째로 전문 법칙,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들을 다 설명해 주고 나서 이따 증명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네요. 위법,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 법칙이 있는 이유는 사법기관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대요. 자, 이것의 목적은 지금 이게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목적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위법 수집을 하지 않도록. 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한 파생 증거, 곧 2차 증거의 능력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배제된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 뭐였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나온 파생 증거도 배제된다라는 것이 독수과실 이론이다라고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네, 지금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죠. 어떤 거? 독수과실 이론에 대해서. 자, 지금 이거를 독수과실 이론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가 독에 오염된 나무라면 지금 나무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뒤의 내용은 앞에 말한 독수과실 이론,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라면 당연히 그 진술의 증거 능력도 안 되고 거기에서 파생된 다른
물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진술 때문에 알게 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다는 거는 얘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얘는 좀 다른 색깔로. 네.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 네.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위법수지 증거배제 법칙에 더 덧붙이는 개념으로 독수, 과실, 이론이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자료가 있으면 1차 증거가 위법이면 어떻게 된다? 네, 2차 증거. 여기에서 나온 파생된 증거도 이것도 위법이다. 네, 이게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된 내용인데,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 없으면이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위법인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2차 증거는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고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차 증거가 위법이어도 이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얘는 위법이 아니다. 얘는 위법이어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자백 배제 법칙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자, 자백이 어떤 경우에 임의성이 제한되면 배제된다. 자, 자백을 우리가 증거로 쓰는 데 있어서 임의성이 제한된 경우에 배제된다. 이렇게 되면 배제. 자,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네, 자백은 증거가 맞아요. 그런데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내는 데 의존하게 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 두 가지. 네. 이에 자백 배제 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인정한다. 그래서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임의성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밑에 자기 의사대로 처리한 일이라는 설명도 나와 있지만 이 문맥상 신체적, 정신적 압박, 그러니까 즉 압박 없이 스스로 한 것이다 라는 거를 문맥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임의성이 제한된다는 거 어떤 말이다? 강요나 압박 없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강요하는 그런 수사를 못하게끔 하려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요건입니다.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는 전문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네, 여기였는데 이때 전문 증거라는 것은 묶어보면서 봅시다.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 가운데, 그럼 여기 어떤 진술 증거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구두로 진술한 진술 증거 가운데, 이거 전체입니다. 근데 이게 진술이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전해지는 말이라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전문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간접적으로 전해질 때 구두로 전해지는 것이
전문 진술이고 서류로 전해지면 전문 서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얘는 전문 법칙은 진술 증거 중에서 어떻게 이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거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었던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겠죠.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이것이 구두로 전달되면 구두, 그러니까 입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전문 진술. 그리고 서류로 전달되면 전문 서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줬고요. 전문 법칙은 지금 이 설명은 전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죠. 왜 이런 전문 증거는 전문 증거에 관련된 법칙은 어떤 것일까요? 이때는 타인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질 때 그 전한 사람에 의해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는, 보시면 어떤 점 이렇게 나눠서 나열을 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묶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술 증거를 전한 사람에 의해서 편집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전문 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한다는 점, 이게 세 번째. 이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 증거는 배제를 하는 건가 봐요. 전문 증거는 그래서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것이 전문 증거가 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말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집, 조작 가능. 두 번째, 반대 신문이 안 된다. 간단하게만 쓸게요. 그리고 직접 법정에서 직접 질문이 안 된다. 다만, 자,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죠. 전문 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이것은 증거 동의라고 한다. 증거 동의. 이거는 인정된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한편 증명력은, 자, 드디어 이제 증명력 두 번째 내용이 나오네요. 증거 능력과는 달리, 자, 지금 차이가 있나봐. 다르대요. 증거 자료가 사실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뜻한다. 자, 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의 정도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이다. 네, 실질적인 증거 가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증거로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네, 신빙성과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증명력의 평가는 증거 가치의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으로, 증거 능력 평가가 증거 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별된다. 지금 비교해주고 있죠. 어떤 거? 증거 능력은 증거 능력의 유무, 네, 유무. 얘는 유무를 따지는 거였다면 얘는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거라고
네, 지금 다시 구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봅시다. 증거 능력이 여기 있다고 해도 증명력이 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증명력이 있다고 해도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증명력 평가는 자, 이제 다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짚어준 다음에 다시 증명력으로 들어가고 있죠. 증명력의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지금 계속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 거 다 뭐예요? 개념 설명이죠. 자, 여기 증명력에서 나온 개념은 자유심증주의라는 거였어요. 자,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법관이 자유 판단에 따른다는 거였어요. 이때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 이때 자유롭게 판단은 하지만 이때 반드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 자, 그래서 이 법관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할 수 있는 것들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증거 취사 선택 가능하고요. 여러 증거들 가운데 증거 어떤 선택하는 것도 법관의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신빙성이 없는 증언에서도 일정 부분은 증언을 골라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유 판단에 해당하는 범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핵심 내용만 좀 증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네. 증거들 중에서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거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한 내용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